네,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신가? 저 예전에 그 정약용 그 채널에 대감님이랑 인터뷰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취업시키려면 그런 게 아니고요. 보다 보니까, 공간 이제 월세로 이제 구해서 해주고, 매달 이제 수익 이렇게 내는. 맞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가 홍대에서는 4번째 지점이고요. 16호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진짜 잘 되고 있어. 사람 예약해가지고 내가 못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어있어도 수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네네. 앉아가지고 제가 좀 질문 좀 드려도 돼요? 그러시죠. 하나같이 이제 뭔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간 좀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저도 이제 그냥 대감님이랑 인터뷰 하신 분들 쭉 보다 보니까 시간 그나마 적게 들고 외국 정도로 그냥 보는 것 같길래 네네. 지금 이제 이거 하면 돈 별로 안 읽고 벌 수 있어요,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것들 많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돈이 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날수록 시간을 아무리 넣어도 돈이 안 돼.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간대의 업종은 사실 겉에서 봤을 때는 진입장벽이 낮아 보여요. 그래서 쉬워요, 상업 자체는. 그런데 이제 막상 이걸로 돈 벌려고 하면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나를 메이드 해놓으면 저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7개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패 사례가 없어요. 네네. 다 적자 아니고 다 흑자라는 거예요? 전부 다 흑자일 뿐만이 아니라 150만 원 이하로 버는 지점은 없습니다. 순수익이에요? 아니면 순수익으로. 여기 매출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이거요? 네, 영업기간 평균으로. 한 300 나오나요? 여기가 평균 매출 680만 원. 그러면 이거 이제 순수익 벌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일해야 돼요? 이 사업의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공간 대여업도 우리가 어떤 단위로 파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스터디 카페로 판다 그러면 시간당 뭐 10,000원 막 이렇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내가 600만 원 매출을 하려면 많은 고객을 응대해야겠죠. 한 600명? 10,000원씩 쓰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주말에 올 때 사람이 확 몰려서 오는데 그때 매출이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600만 원 정도 매출한다는 게 사실은 예약 건수로 보면은 20건이 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전화 20번 정도 받고 그 정도 벌어갈 수 있는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업종이 이 업종이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아무나 그렇게 못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업을 좀 꾸준히 나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공간을 제가 지금 오늘 쓰러 나온 거지 여기에 관리가 필요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통 빈 공간에 가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사무실에 없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국에 사무실이 27개가 있는데 제가 굳이 사무실 얻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엄청 좋죠. 이런 본질 좋은 공간에서 혼자 나와서 책도 보고 일도 하고 간혹 전 혼자 영화도 봐요. 그럼 주로 그럼 밤에 이제 예약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파티룸은 밤에 예약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주말밤이죠. 주말밤에 이제 평일 동안 안 나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등락이 크다. 주말 매출이 엄청 높고 평일 매출이 낮고, 월로 봐도요. 성수기 때 12월 달에 엄청 크고 평달에 좀 내려오고, 여름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평균선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뭐 파티룸 같은 거 봤을 때는 알록달록하고 뭔가 화려하고 장식 같은 거만 엄청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다 흰색에다가 뭔가 되게 심플한 여기는 이제 조명만 바꾸면 분위기가 바뀌긴 합니다. 파티룸을 안 해보신 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파티하면 풍선 생각나죠. 블링블링 꽃장식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거 붙여놓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매출이 안 나와서 당황하시죠.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여기가 파티룸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수익이 다 난다는 거는 어떻게 믿어요? 저는 여기 장부를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전지점 장부를 다 보여드릴 수 있고, 이 전지점 장부에는 고객 이름까지 다 적혀있기 때문에 뭐 노출 안 한다는 조건도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지점 비교 시트인데요. 지금 여기가 홍대 입구점이고 등락은 좀 심한 편입니다. 연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3년 12월 매출 한번 읽어주실래요? 1,000만원 넘었네. 1,043만 5천원. 그리고 1월은 1,028만원. 그리고 700이죠. 그리고 3월달에 훅 떨어지죠. 460. 그리고 4월달 더 떨어졌네요. 340. 그리고 뭐 690, 530 뭐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업기간 평균을 하면 634만원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에 대한 평균도 325만원이, 그러니까 이익의 평균이 325만원. 여기 지점만 놓고 말씀드리면, 그럼 이 전 지점은 이렇게 깔아두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영업기간이 가장 길었던 본점 같은 경우에도 61개월 영업했고요. 평균 매출은 550만원, 그리고 평균 수익은 340만원, 뭐 이런 식이죠. 여기 보면은 연간 ROE라고 100% 미만이 잘 없죠. 대부분 200%를 넘거나 150%를 넘거나 엄청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서, 이 말을 해석해드리면요. 연간으로 ROE가 150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돈을 다 회수하고 50% 더 번다. 이런 말이에요. 1년 동안. 다 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예 순이익인 다 순이익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초보 창업
창업자들이 다 이런 줄 알아요. 파티룸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다 하겠지 라고 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데 막상 시장에 들어와 보시면 바로 알게 되시는데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은 없다. 어반 클래식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아무래도 좀 차별화되어 있고 크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사나 이런 거 보면 개인 파티룸들이 막 망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 것만 했죠. 직영만 했죠. 직영만. 그리고 하더라도 저와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투자해서 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키웠고 뭐 많은 분들이 비결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특별한 거 없어요. 잘 찾고 잘 만들고 잘 팔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찾는 것에 실패를 하세요. 해서는 안 되는 곳에 창업을 하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드웨어 사업으로 접근하세요.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 업자인 분들이 이 업을 엄청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오시는데 대부분 돈만 쓰고 망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소프트웨어 없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거는 심지어 간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라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하드웨어 구성만으로는 전혀 팔리지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한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고급 소품을 알고 있다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자꾸 그런 매물을 찾으세요.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매물. 그래가 주택가에 막 되게 예쁜 집에서 파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민원 때문에 망하시죠. 그리고 만들 때도 마찬가지. 이 업을 잘못 만드는 이유가 파티라는 이미지로 파티룸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게 에펠 체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나사 많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때 되면 와서 나사를 조이고 있는 호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자 보면 통주물이죠. 사실 이게 디테일인데 이런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잘 안 부러지고 나사 조일 일 없고 그리고 테이블이 예쁘진 않지만 내구성이 좋고 여기 모든 집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모임 공간이라고 하는 최적화된 공간 구성을 저희가 해놨어요. 심지어 저런 그릇 하나까지. 지금 마시고 계신 이 물컵도 유리로 보이지만 사실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파티룸 공간은 이제 아무래도 음주가 있기 때문에 유리 그릇이 떨어지면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이용 편의에 포커싱해서 저희는 공간을 만듭니다. 잘 찾고 잘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팔기인데요. 팔기는 사실 뭐 핵심 기술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메뉴판에 없는 메뉴가 팔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원페이지에 있는 메뉴가 대부분 무슨 메뉴죠? 그 집의 대표 메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파티룸 고객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검색하는지를 알고 그들의 첫 번째 시선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잘 찾고 잘 만들고 잘 파니까 이런 실패 없는 사업 결과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아닌 거죠. 일단은 이제 알겠는데 그럼 제가 퇴직금이 있으니까 이걸로라도 이제 이런 거 만들고 싶다 했을 때 네. 만들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해드릴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기대 수준을 좀 이제 개인마다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막 에어비앤비와 비교를 하세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아시다시피 주거용 공간에서 하는 거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 그러죠. 근데 그것도 적용이 안 되는 게 상업용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투자비에 대한 걸 아끼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하신 분들은 저 투자비가 뭐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2,000만 원밖에 없는데 200을 벌고 싶어요. 그 에어비앤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알겠지만 에어비앤비 매물 찾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파티룸은 일단은 매물 찾기가 어렵지만 B&B만큼 허가 조건이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에 돈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B&B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상업 공간이라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만 세팅해 두면 10년간 건물주가 해마다 월세 5%씩밖에 못 올립니다. 하지만 물가는 훨씬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돈을 좀 쓰더라도 10년 동안 오래 영업할 공간으로 내가 계약을 해두면 굉장히 안전한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마치 에어비앤비 투자하듯이 500만 원 갖고 오피스텔에 파티룸 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영업기간 1년을 넘기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비교한다면 다른 무인 사업과 비교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스터디 카페 창업하는데 한 2, 3억 듭니다. 많이 들어가면 4, 5억도 들어가고요. 고시원도 한 5억 들어가죠. 근데 그분들의 이 ROE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5천만 원을 투자해도 그들 사업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 시간도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해도 타격이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매출 나오는데 예약 20건 받는다 그러면 제가 5천만 원 받는데 예약 100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00건이면은 제가 응대 시간 5분으로 다 잡아도 500분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500분이에요. 그럼 근무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5개를 운영해도. 어떻게 보면 반복 생산에 되게 용이하고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좀 합리성만 판단할 줄 안다면 대한민국에 이것만한 업종이 아니라 어반 클래식만한 창업 아이템은 없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그 1,000만 원 정도는 보증금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0에서 2,000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5,000 이하인데 1,000에서 보증금 주고 나서 무인으로 운영이 되냐라고 했을 때 네네네.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증금 최대 범위 2,000까지 열어두시고요. 그리고 시설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 평수가 크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넉넉하게 마음을 먹으면 한 5,000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업을 접근하시는 게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 근데 내가 진짜 B&B처럼 막 1,000만 원 이하로 써야지 그걸로 이제 창업하시면 사실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메뉴판에 올려놓는 걸 할 줄 알아도 본질이 안 좋아서 안 팔려요. 그러면 여기랑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내가 새로 이제 딱 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매물을 구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투명하게 제 자료를 보여드리고 본인이 결정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오픈시켜준 수강생이나 점주님들의 매장들도 있거든요. 저는 꽤 신뢰도 있는 데이터로 그래도 한 200원짜리는 무조건 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찾고 만들고 세살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제 직장생활 했던 사람이고 창랭부 자체가 일단은 물음표인데 대신 좀 찾아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물건을 제안드리고 그리고 같이 임장도 가시고 이거는 사실 좀 천천히 해야 돼요. 막 급하게 내가 예를 들어 다음 달까지 창업할게. 그래서 지금 있는 매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시고 임장 좀 많이 다니다가 진짜 괜찮은 매물 왔을 때 그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몇 개 보고 네네. 진짜 괜찮은 거라고 딱 생각이 들면 그때 연락 주시고 이상한 건데 막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서울 경기권 이내로 제 목표는 월세 100만 원이야. 그리고 이제 좀 그래도 대형으로 요즘에 가는 추세라서 대형 파티룸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정도 한 1000 정도로. 좋습니다.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네네. 어쨌든 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해주시고 없으면 저 안 할게요.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없으면 네.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매물을 찾아서 한번 그 퇴직을 한번 축하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업으로 많은 돈을 한 개 지점으로 벌 수는 없어요. 많이 벌려면 저처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한 개 지점을 해도요,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시간이 벌립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하지 않고 200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오이에 좋다 이러고는 이 돈 써서 부족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자기 개발하고 이제 본인의 꿈을 꾸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 마련돼요. 그래서 저는 공간대여 사업이 인컴도 패시브하게 들어오지만 시간을 벌어다주고 무엇보다 공간이 자주 비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가서도 이제 나의 꿈을 꿀 수 있어요. 시공간을 다 확보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연락 주세요. 네,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